네, 오늘 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위별로 나열된 키워드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서 투자액을 좁히는 게 오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그리고 작은 그림에서 두 관점으로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 DDR5. 자, 키워드 보면 딱 아시겠죠? I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오늘 워낙 오르고 있는 쪽이 많다 보니까 뉴스에 의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점프가 될 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상경 차장님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뭐 반도체도 괜찮고요. 안 가는 종목 찾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일제히 올라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쪽, 뉴스의 민감도를 높여야 될 쪽이 어딘지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일 37포인트 하락하고 오늘 40포인트 초반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아마 전일 하락하는 시장을 보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반등을 보면서 다시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냐라는 좀 고민하는 참여자들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일 시장 하락을 끌어내린 것도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었고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을 이끄는 건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 아닌 프로그램 전체적인 매수거든요. 오전에 전일 선물을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환매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좀 반향이 되면서 주가에 좀 반등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일 하락분과 오늘 반등분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보다는 오히려 더 고민이 많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고민이 많았을 때 어느 쪽의 선택을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루 이틀 지나도 생각하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차장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전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 계획이라든지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지수대인 것 같고 순환매의 끝은 은행업종이고 네.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이 대부분 순환매의 끝에서 반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건가요? 금융 섹터가 이미 조금 하락세로 네. 꺾인 그런 기미도 보여서요. 맞습니다. 전일의 은행업종 그리고 오늘 통신업종까지 순환매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제 하락 기조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테마업종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이끌어주는 흐름들이 있지만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시장에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 흐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트리거 정도인 것 같고 NFT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 흐름들을 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올라가는 거지 기대했던 업종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IT 업종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 흐름 속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하고 덜어낼 때 네. 그리고 뉴스가 있는 쪽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생각하지 지금 미리 땡겨와서 그에 대한 매수를 하기는 무리라는 이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어제 전반적으로 시작이 힘들었을 때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있다면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그 힌트를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자리에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연속성을 더 가져가도 되나요, 위원님? 저는 그동안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 2,400과 2,500에서의 방향성 탐색이 좀 이어질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오래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500까지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2,400을 깨면 일단은 상승이 마무리되지만 여기서 시간을 벌면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라고 1월 말부터 좀 말씀 좀 드렸고 저는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시장이 다시 2,400 깨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정말 선물 그렇죠. 무서웠었어요. 선물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끌어당겼던 IT와 한 축인 은행주들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은행을 그렇게 옥죄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을 실현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조금 단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봤는데 오늘 놓고 본 제 느낌은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네. 이게 뭐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시장을 놓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강한데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강한 것들이 이제 뭐 NFT라든지 뭐 코인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어찌됐던 챗 GPT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익을 내신 트레이더분들이 존재하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을 어디에 활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NFT 쪽에 이제 저는 코인 쪽에 수급이 좀 몰린다. 그러니까 이건 좀 수급이 좀 다른 결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살아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 보면 저는 지금 미국과 맞물려서 야 이거 2,500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장 체력으로 봤을 때 2,500을 뚫는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이상현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다가 오늘 사고 뭐 이런 자기네 마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모습들을 봐가지고는 이게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인 거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또 더군다나 1, 2% 정도가 아니라 4, 5%씩 대장주들을 끌어올린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상방적으로 조금 시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쪽은 깊이 있게 뭐 이슈 어딜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큰 그림에서 수급의 이동 어디를 봐야 AR 되는지 기기에 대해서 네네. 잠깐 좀 조금 언급을 드리면 애플이 지금 계속해서 1년째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또 연기했더라고요. 저게 지금 기술력이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이고요. 두 번째로 활용도죠. 지금 현재 MS에서 어제 또 나왔던 게 메타버스 사업부를 10만 명을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나와서의 활용도까지 고민해 본다라면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경계하자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IT주에서 조금 더 분명한 트리거성이 있는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굵직하게 IT를 봤고요. 조금 더 굵직하게 좀 많이 소외됐던 쪽도 조명해 보면서 수급 이동 여기에서 포커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4위로 올라가면은요. 사실 시세가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매집이 되고 있었어. 사실 외국인은 사고 있었네. 이제 보인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자동차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위원님 오늘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팔았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다. 아, 어떡하지? 자동차주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대형주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런 수급의 추 이동을 어떻게 일단 보는 게 저희는 전략 측면에서 괜찮은 선택일까요? 이게 참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네. 펀더멘탈 보고 주식을 보면 이게 왜 오르는지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큐가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환율 효과까지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자동차 과연 또 경기도나 될까라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차트 이 모양은 너무 이쁩니다. 이건 이제 뚫고 가겠다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 왼쪽 좌뇌는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있고 우뇌는 지금 현재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너무 이쁜 차트 모양이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좀 보면 화요일 날 한 증권사에서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그 블루링크라는 저도 현대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가입을 안 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블루링크라는 그 통신 그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300에서 400달러 정도 원가가 되는데 이거 무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현대기아차가 과거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었던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1999년 현대기아차가 이제 아무래도 좀 싸구려 자동차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10만 킬로, 10년 마일, 10년 무상 그걸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줬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수리 비용을 다 해주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차량 구매를 안 했죠. 그때 이제 현대차가 들고 나온 게 재매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있는 분들이 차를 샀다가 해고를 당하면 다시 중고차를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유율들을 높였던 그 표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것들로 지금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의 트렌드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니까 선호도가 우리가 테슬라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선호도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기아차가 2025년까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 6%대까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불황기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현대차의 전략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결국 관심을 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끌만한 요소가 아니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요인 근거에 대해 좀 설명을 받아봤어요. 이상김 차장님, 저희 IT 계속 끌고 와서 비교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 분위기와 엮어서 봐야 되니까요. 일단 오늘 가장 큰 트리거는 차장님의 뷰로는 어떤 쪽에서 오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보세요? 현대차, 기아 기준으로 본다면요. 아마 현대기아 지금 외국인 매수 창구 2등과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수.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관들이 비워놓은 바스켓을 최근에 현대차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기관들은 매수를 참여하지 않고 있고 7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큐가 꺾이는 가운데 프라이스 정도 부분을 받쳐주는 게 자동차 업종일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유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온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마진을 한 3.8% 정도 주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1.8% 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진이 적은데 현대기아 차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팔리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기 시간이 짧아요. 출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에 대한 세일즈백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바로바로 수요를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한테 마진을 많이 못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진을 5에서 7% 정도 줬어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MS 정도 부분이 올라오는 가운데 딜러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마켓은 정해져 있고 그 마켓 안에서 유럽과 일본, 대한민국 이런 기업들이 마켓 세어를 가져가고 늘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를 통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 세일즈 파워를 갖고 있는 세일즈 맨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현대보다는 기아인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올해 엔액이 정말 좋아져? 라고 했을 때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돼. 근데 기아는 신차 효과가 없어요. 현대는 신차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를 가져가고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현대 쪽에 대한 러브콜이 조금 더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기아는 너무 싸요. 퍼가 올해 기준으로 한 6에서 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러브콜은 외국인은 확신을 갖고 들어오고 기관들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차장님께서 해주셔서요. 만약에 현대차, 기아 보유자분들은 오늘 상승을 어떻게 보고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오전부터 이거 팔았는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전기차 업종이라든지 현대기아가 MS를 늘려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도 어느 정도 성장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은행 업종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무거운 업종 중에 하나이고, 뭐 전체적으로 개인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비중을 많이 늘려가거나 어느 정도는 강하게 싣고 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업종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닝이 커져가는 업종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많이 싸졌다라는 부분에서 접근 정도 해야 될 관리 정도 부분이지, 여기서 현대기아를 비중을 늘리거나 오히려 이제 올해 하반기를 보고 내가 여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확대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게 차장님의 의견? 네, 뭐 현대기아를 사서 올해 30-40% 수익 내기에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퍼 기준으로 한 10에서 한 15% 정도면 올해 기대 수익률 정도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유독 강하게 움직여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좀 살펴봤어요. 또 다른 자동차주에 트리거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전기차 잡고 조금 더 가지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모멘텀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인프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가 작년부터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시세의 연속성과 뉴스의 길이로 본다면 계속 물음표였거든요. 위원님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위원님, 저희 사실은 충전 모멘텀은 여러 번 있었고 부족하다라는 국내의 기사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가장 궁금해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생겼습니까?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좀 쉽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저는 투자들의 지금 이 현상들의 좀 재밌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투자분들은 항상 변합니다. 이제 2020년에는 무조건 주식을 사모으는 형태다라고 본다라면 2021년에는 뭐 서학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확실하잖아요. 어떤 거든지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 따라가면 다음은 뭐지? 이제 이런 식이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올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시장이 요즘은. 나름대로 네. 이제 꺼져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자, 이게 지금 2차전지 지금 뭐 에코프로랑 이런 거 많이 올랐어. 사기 부담 들어. 그러면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는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착 그 휘발유를 끼웠다라고 할 게 미국의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어떤 트리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항상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도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전기차 충전소를 미국이 이제 한 50만 개 늘리겠다. 뭐 땅이 넓으니까 50만 개 이제 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끌어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수혜주가 있느냐라는 건데, 수혜주가 있어도 이게 미국이 50만 개 건설하는 거랑 우리랑은 좀 다르죠. 더군다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기 충전소를 만든다. 뭐 SK 그룹에서 SK 기름 넣는 데서 한쪽으로 전기 충전소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충전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몰라도 SK가 돈 버는 건 없어요. 여기 전기 공급은 무조건 한국전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법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수소 충전소에 대한 트리거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수소 충전소 하는 회사들이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있어요. 비상장도 있고 상장사도 있는데 이들이 설치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거 판을 깔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볼 상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업의 개화는 맞습니다. 산업의 개화는 충전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우리의 좀 다른 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왜 한전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이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우리나라의 확고한 정유 카르텔이 이것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 디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 디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 나온 디젤 같은 경우 일반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이제 기름이 아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정유회사에서 막았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이 열리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 아이디어는 전 좋아요. 이게 A가 올라가니까 B를 찾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충전소 관련해서 B는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셨네요. 이상경 사장님 정말 쉽지 않을까요? 2차 전지만 바라보게 되는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까지는 사실은 폐배터리 쪽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폐배터리 후발주 그리고 충전으로 넘어가는 듯해서요. 요 흐름 타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4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P&E 솔루션, 지금은 원익 P&E죠. 네. 탐방을 처음 갔을 때 거기 CEO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1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ESS부터 시작을 해서 충전기, 충전소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KT를 갔을 때 KT가 꿈꾸는 충전소는 앞으로 저희 전압박스 있잖아요. 요즘에 전압박스 옆에 가면 조그만 배터리 충전기가 있거든요. 네.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빼는 충전소가 있어요. 근데 서울 전역에 그 KT 전압박스가 많잖아요.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KT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를 인수를 했고, SK 같은 경우는 SK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기존의 주유소 옆에 전기차를 하죠. 근데 이번에 설에 보시면 이동하는 가운데 전기차의 가장 큰 고민은 충전 시간과 충전소였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휴게소마다 줄이 네.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도 금지, 네. 에어컨도 키지 않기 했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밤에는 충전이 수월한데 낮에는 전력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한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미국이 2025년까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충전 인프라 건설을 큰 그림을 그렸고, 이런 부분들을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고, 성장주라든지 그런 업종에 대한 뷰는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본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하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차감이 그렇죠. 아니라 하차감. 내렸을 때 내 차가 조금 더 고급차일 때 거기 느끼는 만족, 마찬가지로 앞으로 충전소나 충전기는 앞으로 내가 고급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충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불카드를 줄 거예요. 네. 현대나 BMW,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관련주로 지금 묶여서 움직이는 쪽에 대한 주목도를 지금 높일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 2차 전지 우리가 부르는 순환매의 그 카테고리에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해요. 대부분 업종 세 종목 정도를 보고 왔는데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에 있고 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5G랑 비슷하게 매출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SK 네트워크스라든지 충전소를 갖고 있는 완충하는 대기업 정도 부분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앞쪽에 있는 한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순환매 관점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큰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환매, 수급의 이동, 끄트머리인가 경기 방어주 종목의 이 통신주가 흔들리는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지금부터 해볼게요. 정책 리스크. 사실 어제 오후장에는 한국전력이 좀 흔들렸고요. 또 그 전에는 금융주가 흔들렸는데 오늘은 통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정책의 칼날이 겨누는 쪽은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통신주가 지금 직격탄을 맞는 그 위치에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SK텔레콤 중심으로 외국인이 많이 팔더라고요, 위원님. 일단은 가장 크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게 어떤 발언자의 무게감에 따라도 달라지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부라는 조직이 그렇죠. 공무원들 분들은 항상 계시지만 결국 위에 이제 우리가 선거로 선출하신 정치 지도자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그 따르도록 돼 있는 게 원래 공무원법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의견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고 계셔. 첫 번째는 은행들이 이제 좀 너무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한 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은행 직원들의 이제 급여 체계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반면으로 보면 우리 이제 소비자들은 좋은 거죠.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거 좋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과점 체계를 문제를 삼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문자 받았어요. SK텔레콤에서 30GB인가 무료로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좋은 거지만 통신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수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하신 것들을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안 나왔거든요. 좀 불안감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것을 내가 들고 갈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역설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들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조직이 생기고 거기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법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를 볼 거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못 올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었던 거라면 이번에는 정부가 이 부분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더군다나 불편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한번 꺾였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책이었죠. 이제 정부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들 그게 특별하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꺾이게 된 계기가 됐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균 사장님도 지금은 피하자라는 입장이실까요? 사실은 끝물에 있던 금융, 통신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거센 상황이거든요. 경기 방어주라서도 안 갔는데 정책에 반한다고 또 안 갑니다. 그러면 당분간 통신주에 대한 탄력성을 기대하는 거 좀 힘들까요? 인공지능으로 살짝 들썩해서 기대감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어차피 12월 28일 전후로 배당락 받고 나서 매도 시점을 고민했을 텐데 올해 5.5%를 줬거든요. 통신업종 평균 배당이.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받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찌됐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을 연말까지 가져가기에는 아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일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이 칼날이 겨누고 있다는 관점의 차장님 조금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4이동통신사를 이야기하면서 알뜰폰을 보는 게 여기에 따른 수혜로 우리가 조금은 아이디어를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실 것 같아서 워낙 탐방도 많이 다니시고 작은 종목도 많이 아시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SKT나 KT, 특히 LG U 플러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6, 7만 원대 선택하는 요금제가 다른 통신사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3사가 어느 정도는 과점한 시장에서 가격 경쟁보다는 통신 가입자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뺏고 뺏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이런 통신업법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를 못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G를 가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요금이 한 7에서 한 8만 원대? 기본적으로 최하가 5만 7, 8천 원대잖아요. 맞아요. 과거 저희 LTE 했을 때는 4만 5천 원대에서 약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만 원, 5, 6천 원대 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인 거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과점된 시장에서 가격 경쟁 하락에 대한 부분을 못 끌어내는 시장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기 배당이라든지 뭐 주식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는데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통신주는 비중 축소하자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뭐 다른 업종에 대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굳이 통신 업종을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올해 좋아지는 업종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그 업종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견 저는 주실까요? 알뜰폰한테는 오히려 악재라고 봅니다. 오히려 악재다. 악재죠. 경쟁을 하자. 너한테 아니죠. 기회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지금 이제 구도를 보면 뭐 지금 이제 저희 세 사람 같은 경우 알뜰폰을 거의 안 쓸 거로 제가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냥 기존 통신사 거를 쓰고 원래 이제 시장이 지금 원래 양분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존의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통신사가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알뜰폰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통신사의 과점 체계라든지 이런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지금 무료로 해주면 제 입장에서 보면 종합통신사에서 서비스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럼 굳이 제가 알뜰폰으로 이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알뜰폰으로 가면 서비스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뜰폰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뭐 요금을 한 5만 원, 7만 원 낸다라고 보면 여기에 부가 서비스를 10,000 원씩 주던 것들을 부가 서비스를 안 내도 돼요. 그럼 굳이 알뜰폰 갈 수가 없죠. 이건 우리가 이쪽을 규제하면 이쪽으로 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더 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알뜰폰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칼날이 겨누는 쪽 금융에 이어서 오늘 통신 힘든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알뜰폰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얻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1위에 오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사실 어제 그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체 섹터의 분위기가 달라져서요. 일단 성격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포함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재상장이 될지 확인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자. 이런 조언 주셔서요. 재상장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어제만도 좀 신중론이었죠. 이제 네네. 신청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것을 받아주느냐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한 군데 거래소에서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거죠. 정리를 하자면 닥스라고 이제 그 5개의 이제 거래소가 모여 있었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믹스 코인을 이제 퇴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코인원이라는 또 한 거래소에서 이 재개를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들 얘기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퇴출이 됐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거래 재개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유믹스 코인을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뭐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영원히 못 쓰게 되는 코인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자, 유통이 되는 거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일단은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질 가치로 되는 거예요. 위믹스 코인에 대한 어떤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위믹스의 형태, 그다음에 그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코인을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방향,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코인의 가격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믹스 코인 같은 경우 거래 정지돼 있었던 것들이 다행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과거 OSM 임플란트처럼 그게 일시에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향후에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 또 SOT가 나오니까 여기 또 경쟁 상품도 있다. 과거와는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된 환경을 저희가 좀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균 차장님께도 궁금해요.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위메이드 필두로 오르는데 그렇다면 위메이드발 이슈로 조금 많이 흔들렸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신작 부분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라면요. 뭐 전일까지 좀 기대 부분이 굉장히 낮았었고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올해 연초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부분들이 STO라 그래서 증권 토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규제 밖에 있다가 규제 안으로 들어와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조금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메이드 자회사인 유메이드 3.0이 코인 안에 들어온 정상적인 흐름들을 좀 이끌어간 흐름이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것도 궁금해요. 이전에 게임주 가운데 차장님께서는 데브 시스터즈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작, 흑전 있는 쪽은 조금 더 카테고리를 나눠서 봐야 되는 시점인지. NFT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1년 반 전에 서적 3권을 쭉 읽었을 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전 세계 공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 특히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시장에서 앞으로 역할론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거였고 왜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부분이 많이 필요했냐면 게임을 통해서 채굴을 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1년 반 정도 약간의 트리거가 좀 있던 흐름인 것 같고 올해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방향성을 잡아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았던 자금들을 최근에 2년 사이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게임 업종들 자회사에 많은 양의 투자 부분을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좀 쉬운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서 채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NFT 쪽으로 연결되는 그림들이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연이 되고 만들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단발적 이슈에 너무 환호해서 게임주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게임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두 분의 원픽을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원픽 들어볼게요. 자, 오늘 굵직한 종목도 있었고요. 조금 작은 이야기도 했는데요. 위원님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저는 현대모비스를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대차가 잘 팔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반영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제가 보는 관점은 잘 팔려도 좋고요, 안 팔려도 좋습니다. 안 팔리면은 계속해서 AS를 하니까라는 그러니까요. 관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눈여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조금 주가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완성차가 팔리는 부분들이 가장 뭐 선행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장이라는 것을 현대그룹에서 과연 누가 맡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전장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모비스가 맡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은 현대모비스에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장도 현대모비스가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기적 관점에서 저는 좀 계속해서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 2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균 사장님의 원픽도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원픽으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뭐 아프리카 TV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풍선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의 시초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회사가 올해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 안에 진행을 하고 하반기 스트리밍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사업 영역을 동남아 특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분짜리 스트리밍이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국내에서 성공했던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초중반까지 갔던 흐름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또 재평가가 받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을 스트리밍 하는 게 네이버 TV랑 아프리카 TV가 단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고적으로 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시청자 수의 한 7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1분기, 2분기 안에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NFT에 관련된 업종들이라든지 게임 업종들이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고 추가적인 재평가 국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통 물량의 즉 상장 주식수의 10%가 지금 현재 공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삼형제가 공매도 쇼커버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만 좀 제시해 주세요. 저희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93,000원대 전후 매수를 해서 12만 원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4,000원, 21일 평선 정도 부분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한자전권 이상경 차장, 차현주 NTN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